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3.1 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의 유일한 지도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과 그리고 1920년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무장 독립투쟁이 되겠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독립군의 활동을 통해서 일본과 싸워서 전투를 통해서 무력으로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시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2시간에 걸쳐서 다룰 주제이거든요.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 운동 이후에 국내에서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3.1 운동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었나요? 3.1 운동의 경우에는 비폭력, 만세 시위의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3.1 운동을 통해서 즉각적인 독립을 이뤄낼 수 있었나요? 외국의 어떤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외국의 강대국들의 지원을 얻어낼 수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비폭력의 방식으로 외국의 어떤 지원을 얻어서 독립을 이루려 하였던 3.1 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역시 우리의 독립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낼 수밖에 없다? 직접적인 무력 투쟁을 통해서 싸워서 얻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국내에서 여러 무장 투쟁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천마산대라든지 보합단이라든지 부활산대 같은 이러한 독립군 부대들이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요, 천마산대의 경우에는 평안도 의주를 중심으로 최시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조직되고 활동했던 독립군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면사무소라든지 순사주재소, 오늘날로 치자면 파출소에 해당하는 곳들이죠.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해서 파괴한다든지 친일파나 일본 순사 같은 사람들을 살해한다는 등의 활동을 했던 단체가 바로 이 천마산대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무장투쟁, 독립군의 활동을 이어나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일본의 감시와 통제가 강하게 미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천마산대의 경우에는 일본 경찰의 추격에 쫓기다가 결국 국내에서의 활동에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넘어가서 만주 지역의 다른 독립군 부대와 함께 통합이 되고 이후에 만주 지역에서의 무장투쟁에 동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한편 보합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의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독립군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암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조직되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이들의 경우에는 친일파를 처단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활동 자금으로 전달하는 이런 어떤 활동을 했던 단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 경찰들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여서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일본 경찰에 의해서 주요 인물들이 체포가 되면서 더 이상 국내에서는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만주로 건너가서 이후에 다른 독립군 부대에 통합이 되고 함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구월산대라고 불렸던 독립군 부대가 있습니다. 황해도 구월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당시 이 황해도에는 은율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여기에 군수 최병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총독부의 지시를 받아서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탄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자 이 구월산대의 경우에는 그 은율 군수를 처단하는 처형을 하는 이런 활동을 했던 단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본거지가 일본 경찰에게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일본 경찰들과 전투를 벌이다가 주요 인물들이 체포되거나 혹은 총에 맞아 죽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황해도에서 해체되고 말았던 단체가 바로 이 구월산대라고 하는 단체였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 기억해야 될 내용 한 가지만 꼽아보자면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 국내에서는 무장투쟁을 하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죠? 활동을 하다가 결국 만주로 넘어가고 구월산대는 해체당해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나 무장투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내가 아니라 주로 어디를 찾았다? 만주로 이동해서 만주에서 독립군 부대들과 함께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만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 이후에 만주와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에 맞서는 항일 무장 투쟁이 전개되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우리 이미 배웠어요. 그죠? 1910년대에 이 만주와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독립운동을 장기간 이어가기 위한 독립운동의 기지들이 건설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배운 기억이 나시나요? 왜냐면 이 지역의 경우에는 일본의 감시와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청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정부가 제대로 된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활동을 하기가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한국인들의 마을이 형성되었고 여기서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독립운동의 기지가 건설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자, 그래서 1910년대에 간도의 만주,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의 기지들에서 앞으로 이제 무장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독립군들이 만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서간도에서 신민회가 세운 삼원보의 경학사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여기에서 신흥 강습소라고 하는 독립군을 길러내기 위한 학교를 만들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그리고 요게 나중에 이름이 신흥 무관학교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신흥 무관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중심으로 구성이 된 서로 군정서라든지 태안독립당, 광안당 같은 이러한 독립군 부대들이 서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북간도 지역의 경우에는 국민회군이나 대한독립군 또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나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간도 지역으로 건너가서 우리 민족의 종교로서 당군을 신으로 보시는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하였고 그 대종교의 교단인 중광단을 중심으로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북로군정서 같은 이러한 단체들이 조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910년대의 이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이어나가기 위한 독립운동의 기지건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920년대에 이러한 독립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독립군 부대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또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정리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이 1920년대에 주로 활동을 하게 되는 독립군 부대들의 활동을 앞으로 쭉 살펴볼 겁니다. 1920년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에서부터 1929년 3부의 통합운동까지 1920년대에 만주와 연해주에서 전개되었던 무장 독립투쟁의 과정을 쭉 한번 이어서 살펴볼 것인데요. 선생님이 파워포인트에 그리고 여러분의 교재에 이렇게 연표로 쭉 이 시기의 사건들을 정리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시험 문제 주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 이 사건이 먼저게 저 사건이 먼저게 여러 사건들을 주고 그 사건의 순서를 끼워 맞추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건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단원의 경우에는 사건의 순서와 그 각각의 사건들의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각각의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 순대로 전개가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파악해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늘 선생님이 학교에 조금 늦게 출근했고 전학생도 오고 아침에부터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준비를 못 해가지고 와서 약간 말이 횡성수석하네요. 잠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는 동안 선생님 멘탈 잡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꺼줄래? 네, 영상 잘 봤나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한국사 수업, 특히 2학기 한국사 수업에 쓸만한 영상 자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허용하는 한 가급적이면 많은 자료들을 좀 보여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진도를 너무 지장이 받지 않은 한에서 여러 영상들을 같이 좀 보면서 할까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내가 그냥 말로 수업을 하는 것보다 재밌지, 그지? 내가 수업할 때 다 자는 사람들이, 그지? 영상 볼 때는 노래 뚜렷뚜렷해서 보잖아, 그지? 나도 수업할 때 누가 뒤에서 이렇게 효과음 빠밤 하고 들어주고, 그지? 진짜요? 하고 막 이렇게 막 리액션 해주고 하면은 더 수업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나온 그 잔나비의 최정훈 씨 분당 살거든? 분당의 유명한 짬뽕집에서 한번 본 적 있어요. 얼굴이 진짜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비현실적이라 그래야 되나? 이목구비가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세상에 저렇게 생긴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라는 약간 이런 생각 들었던 경험이 있네요.
자, 우리 지금 영상으로 어쨌든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 과정 우리가 같이 한번 차근차근히 부연 설명해 가면서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볼게요. 시간 모자르면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봉오동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1910년대의 독립운동의 기지가 건설된 이후에 1920년대부터 많은 독립군들이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모습을 만주 지역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만주 지역에 만들어졌던 이 많은 독립군들의 경우에는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국내로 들어와서 일본에게 피해를 주는 일제 식민 통치에 피해를 주는 이런 전투들을 여러 차례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면사무소라든지 경찰서에 해당하는 주재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요. 앞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활동 자금 같은 것들을 국내 사람들에게 모으거나 아니면 침입파들을 처단해서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가거나 하는 등의 이런 활동들을 이어나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보았던 홍범도 장군 그리고 그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함경도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꽤나 깊숙이 함경 남도까지 내려와서 일제의 피해를 입히고 돌아가는 이러한 활동들을 1920년대부터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독립군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간도에 일본 군들이 파견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군들이 독립군을 잡기 위해서 간도 지역으로 넘어오고 있다, 봉오동을 향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했던 이들의 경우에는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이 중심이 되어서 군무, 도독부군이라든지 국민해군 같은 이런 부대들이 연합부대를 편성해서 앞으로 있을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봉오동 지역의 경우에는 입구는 좁은 골짜기지만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산으로 둘러싸이는 분지 지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포위 공격을 하기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군을 추격하여서 봉오동으로 왔던 일본군들을 봉오동 지역으로 유인을 해서 또 독립군 연합부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군에게 기습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그 사건이 바로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큰 승리, 대승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교과서에서도 큰 승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봉오동 전투에서 과연 일본군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느냐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봉오동 전투의 규모는 조사한 곳마다 또 그리고 당시의 보도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에 보면은 일본군 120여 명 정도를 죽였다라는 이런 어떤 기록이 나와 있는데 당시 이 조선 총독부에서 발표한 바를 보면은 죽거나 다친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이런 어떤 표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사실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이 전투의 승리가 컸다라고 홍보하는 게 좋고 총독부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일이었다라고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최근에 연구자들에 따르자면은 사실 뭐 120명씩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사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는 없는 벌어질 수는 없는 그런 규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봉오동 전투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일본군을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전투는 아니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이 전투를 통해서 확인했던 사실은 무엇이냐? 독립군들이 일본의 정규 군대와 맞서 싸워서 승리를 거둔 사례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머지 독립군들에게 무엇을 심어줄 수 있었을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일본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승리였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자, 독립군들에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준 전투였다라고 한다면 일본 군들에게는 지금까지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 별것 아닌 애들인 줄 알았는데 이들의 전투력이 생각보다 꽤 강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줄 수 있는 전투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군의 경우에는 만주에서 활동하는 이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좀 더 제대로 준비를 해서 그들과 전투를 벌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대책 마련을 5개 만든 사건이 바로 이 봉오동 전투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넘어가기 전에 홍보도 장군에 대해서 한마디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보았어요. 그죠? 사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연해주로 넘어갔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어떻게든 한국의 독립에 도움이 되려는 모습을 끝까지 이어갔습니다만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고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과 대립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런 어떤 공산당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이력 때문에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비교적 최근이 2021년에 다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송환이 되었던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결국 역사는 순리대로 흘러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던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직도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작년에도 이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큰 이슈가 있었죠. 혹시 본 기억이 있나요?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의 동상이 써 있었어. 그리고 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육군사관학교의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맞냐라는 이런 어떤 비판과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동상이 철거될 뻔했죠. 하지만 그게 그냥 그대로 어제까지 남아있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많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도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의 동상이 있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옳죠.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자꾸 오늘날의 사람들이 어떠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이유 때문에 과거의 인물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재평가하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참 갈 길이 멀어 보인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특히나 보수적인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넘어갑시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일본이 벌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훈춘 사건 어떤 일이었느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한 일본군의 경우에는 만주에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대를 잡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어찌되었든 아무리 지금 중국 정부가 만주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만주는 중국 땅이에요. 그죠? 따라서 일본이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대를 잡겠다고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만주로 건너가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 무엇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유가 필요했어. 명분이 필요했다는 거죠. 대규모의 일본군을 만주로 보낼 명분이 필요했으니 그래서 만들어낸 자작극 그게 바로 훈춘 사건이었다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만주 지역의 경우에는 마적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마적 들어봤나요? 산에 사는 도적이 뭐예요? 산적이죠. 그죠? 바다에 사는 도적이 해적이라고 한다면 말을 타고 다니는 도적은 마적이에요. 만주 지역의 경우는 넓은 들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약탈하는 도적대들, 마적대가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 당시의 마적의 사진을 구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할 수 없이 일제강점기의 만주 지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에서 묘사된 마적의 모습들을 가지고 왔어요. 영화 되게 재밌거든요. 이병헌도 나오고 송강호 봤어? 송강호도 나오고 또 정우성도 나오는 되게 큰 히트를 쳤던 영화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 아무튼 조금 코믹하게 마적들이 묘사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어떤 사진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마족들을 매수 돈으로 사서 그들로 하여금 여기 훈춘이라는 곳에 있는 일본 영사관, 일본 외교관을 공격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본인이 사망을 하자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어서 만주 지역에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였으니 그 사건이 바로 훈춘 사건이다 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다만 요즘에 최근 연구자들의 성과를 조금 보다 보니까 사실 이 훈춘 사건은 마적의 일본에 의해서 매수된 마적이 공격한 사건이 아니라 독립군의 공격을 받아서 일본군이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했던 사건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우리는 교과서 설명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교과서 설명대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일본군 총 2만여 명에 달하는 대군이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강을 건너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독립군의 근거지가 있었던 봉오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 군대가 접근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대규모 군대가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미리 알았던 김자진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들의 경우에는 연합부대를 편성을 해서 이 봉오동 지역을 떠나서 청산리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쪽으로 일본군들을 유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일본군의 경우에는 당시에 독립군들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수한 무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청산리 지역의 경우에는 산이 굉장히 높고 험할 뿐만 아니라 계곡도 깊고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지역이라서 이 우수한 일본군의 무기가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청산리 지역으로 일본군을 유도했던 독립군들의 경우에는 미리 매복을 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일본군에게 기습을 해서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6일 동안 10여 차례 전투를 거쳤고요. 결국 일본군들이 포기하고 물러나게 만들었던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건이 바로 이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전투가 되겠습니다. 전투 가운데에서도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이루어졌던 독립군들의 전투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승리였다라는 점에서 청산리 대첩이라고도 부르는 사건이 되겠어요. 들어는 봤죠? 한 번쯤 그죠? 네. 자 이때 여기에서 독립군들이 일본군들에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독립군들이 이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잘 파악하고 미리 매복을 하고서 있어서 기습을 통해서 큰 피해를 줬던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이 간도 지역의 경우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일찍부터 건너와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일본군들이 이동하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고서는 쪼로로 독립군들한테 가서 방금 전에 일본군이 어느 쪽을 향해서 이동했다 몇 명쯤 돼 보이더라 라는 이런 어떤 정보의 제공 같은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에서의 큰 승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라는 이런 어떤 분석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독립군들의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서 한국인들의 도움이 이 승리의 중요한 원동력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갈까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5분만 더 하면 돼요. 월요일 1교시라서 많이 피곤한 건 아는데 사실 수업 시간에 거의 대부분 영상 보고 별로 안 했잖아. 자 선생님 오늘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일본이 벌인 사건 간도 참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오동 천산리 전투에 대한 패배의 보복으로 일본군이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마을을 공격을 해서 파괴하고 불태우고 한국인들을 3,000명 넘게 학살했던 사건,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이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교과서에서 나와 있기는 한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그거랑 상관없이 원래부터 이러한 짓을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런 증거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왜 일본의 경우에는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의 마을을 습격을 해서 그 마을을 불태우고 민간인들을 죽일 필요가 있었느냐? 그 까닭은 뭘까? 그렇죠.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독립군들이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면서 이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활동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경제적인 지원, 정보 제공 같은 것 덕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간도 지역에서 더 이상 한국의 독립군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한국인들이 독립군들을 지원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없앨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일제가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많은 한인 촌락들이 파괴가 당하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학살당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독립군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간도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워요. 그죠? 일단은 내가 싸우다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을 수 있더라도 나의 이런 어떤 무장 독립투쟁으로 인해서 아무 잘못 없는 나의 동포들이 학살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앞으로도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더 이상 독립군들의 경우에는 간도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본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땅, 어느 나라 땅인가요? 러시아 땅이죠. 그죠? 그래서 간도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연해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간도 참변으로 인해서 독립군들은 연해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독립군들의 경우에는 여기 밀산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연합된 부대를 만들게 돼요. 앞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통합된 독립군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제안에서 나온 부대의 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종교의 지도를 좌했던 서일이라는 사람을 총재로, 그리고 명망이 높았던 독립운동의 지도자였던 홍범도를 부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였던 독립군들의 경우에는 간도를 떠나서 러시아 땅인 연해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자유시라고 불리던 연해주의 도시가 있었어요. 바로 스보보드니 시인데, 스보보드니의 경우에는 러시아어로 자유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자유시라고 조선 사람들을 부르는 곳이 있었고, 여기로 독립군들이 이동을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중국이 예를 들어서 뭔 일이 생겨가지고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어. 그래서 베트남에서 중국에 맞선 독립운동을 이어나가는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베트남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로 건너왔어.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에 맞서는 무장 독립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 자연스럽게 그래요, 베트남 여러분들 독립투쟁을 위해서 우리나라 가서 활동하세요 라고 받아들여줄 수 있나? 사실 그렇지는 않아. 그지? 외국인들이 무기를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죠? 게다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난처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사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연해주라고 하는 러시아 땅에 들어가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하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당시 러시아의 경우에는 소비에트 정권이 세워진 상황이었고, 이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 준 겁니다. 다만 조건을 걸었어. 어떤 조건을 걸었느냐? 두 가지죠. 우리나라 땅에 들어올 거면은 우리나라의 지휘를 따를 것. 두 번째, 그리고 일단 가지고 있는 무기는 내려놓을 것, 무기는 반납할 것,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걸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스보보드니시에 도착했던 독립군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김자진 장군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아니다, 나는 우리 마음대로 독립운동하고 싶다, 너네 지시를 따르는 생각도 없고 무기를 내려놓을 생각도 없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시 연해주에서 간도로 돌아오는 일들도 벌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홍범도 장군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러시아로 귀화를 해서 러시아에서 이후에 독립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아이고, 시간이 자꾸 모자라네. 자, 그러다가 자유시에서 독립군 내부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당시 독립군 내부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고려공산당이라고 하는 단체였거든요. 자, 그리고 이 고려공산당의 경우에는 두 개가 있었어. 각각 상해파 고려공산당, 그리고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입장이 조금 달랐냐면요, 상해파의 경우에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이긴 하지만 우리 민족의 독립과 혁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상해파 고려공산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르크츠크파의 경우에는 공산주의자에게 국적이 어디 있냐, 공산주의자는 모두 세계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이르크츠크파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대충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를 놓고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게 되다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던 이르크츠크파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르크츠크파와 그 러시아 군대가 약속대로 지휘를 따를 것, 그리고 무기를 내려올 것을 요구하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해파가 끝까지 저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독립군 내부에서 서로의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니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한 독립군단 같은 연합부대의 경우에는 또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만주 지역을 떠나서 연해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독립군들 또는 연해주 지역에서 소련에 흡수되어서 러시아에 흡수되어서 활동했던 독립군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유시 참변 이후에 다시 연해주를 떠나서 만주로 돌아왔던 이러한 독립군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던 이 독립군들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통합된 단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른바 3부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네요. 다음 시간에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볼게요. 네, 일단 수고하셨고요. 네.